자, 38번 한번 볼게요. 다음은 저당권 설정 등기의 신청 절차와 관련된 내용이다. 틀린 것은입니다. 저당권은 지분은 되지요. 지분을 담보로 저당권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부동산 일부는 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맞고, 2번 틀렸죠. 채무자가 저당권 설정이 동일한 경우에도 채무자를 기록하자면 틀렸죠. 여러분, 동일한 경우든 동일한 경우도 아니든 채무자의 표시는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했겠지요. 채무자는 반드시 기록한다 했겠죠. 근데 또 물어볼게요. 연대 채무자일 때는 연대 채무자라 기록해요, 채무자라 기록해요? 채무자라 기록하지요. 자, 그 다음에 3번 맞고 4번 한번 봐요. 우리가 소유권에 관한 저당권은 무슨 등기고? 주등기고, 지상권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은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지요. 맞고, 저당권 설정 등기는 얼구의 주등기, 요건 소유권에 대한 저당권이고, 지상권 전세권을 모자란 저당권은 부기등기 맞죠? 맞고. 자, 그 다음에 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40번 문제 한번 볼까? 40번 문제. 자, 봅시다. 저당권 등기 절차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입니다. 자, 1번.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저당권 등기 가능하고, 자, 평가를 기록해야 되고, 저당권 이전 등기할 때는 저당권 체크할 이전한 뜻을 적어줘야 되고, 저당권 설정자 채무자 동일한 경우에도 등기 후에 채무자 반드시 표현했겠죠. 자, 4번 틀렸죠. 4번. 공동담보 목록은 몇 개의 부동산일 때? 5개 이상입니다. 자, 공동담보 목록은 목적 부동산이 몇 개 살 때? 5개 이상일 때고, 누가 작성한다? 등기관이 작성합니다. 작성하고 공동담보 목록이 있죠. 공동담보 목록은 무슨 등기부다? 광의의 등기부예요. 자, 무슨 등기부? 광의의 등기부입니다. 자, 그 다음에 41번 볼게요. 41번에 자, 거기 한번 봐요. 2번 한번 봐요. 2번. 저당의 목적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는 등기 신청인은 공동담보원 작성한다? 왜 틀렸어요? 등기관이 작성한다 했잖아. 자, 누가 작성한다? 등기관. 자, 그 다음에 3번 맞고 4번. 여러분, 대지권은 뭐예요? 전유부모 분리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했지요. 그럼 건물만에 관한 저당권 등기, 토지만의 저당권 등기 분리처분 되어버리니까 허용한다, 허용하지 않는다? 허용하지 않지요. 5번에 봐요. 저당권 후 채권에 대한 질권 등기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41번에 5번인데, 자, 거기 어디 나왔냐면은요, 여러분 44번 한번 봐요. 자, 몇 번? 44번. 44번 찾았어요? 이거 받아 풀어볼게요. 44번. 자, 우리가요, 여러분, 질권 있지, 질권. 질권 등기돼요, 등기 안 돼요? 등기 안 되지요. 여러분, 이거 한번 봐요. 이 지갑을, 이 동산이잖아. 전당포에 맡기고 돈 빌리지요. 이 지갑이 이거 그냥 지갑이 아니고 뭡니까? 이거 고생대 화석으로 만든 지갑이에요. 자, 그러면 이 지갑을 등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전당포 주인 등기 안 합니다. 근데 권리질권 등기 한번 봅시다. 자, 볼게요. 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되고, 1번에 저당권 등기됐어요. 등기되고 채권이 1억입니다. 자, 변제기가 8월 10일이고 채무자가 갑이고 저당권자가 을입니다. 이때요, 저당권자 을이 갑자기 급전이 필요해요. 7월 20일 날 한 5천 정도가 필요합니다. 5천 정도가 필요해요. 자, 필요할 때, 자, 봅시다. 저당권자 을은 병원에 찾아가요. 병원에 찾아가서 뭡니까? 을은 갑한테 돈 받은 채권 있죠? 요걸 어디에 맡기고? 병원행한테 맡기고 돈 빌린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걸 저당권부 질권합니다. 1에 1 저당권부 질권 등기하고, 이때 채권이 5천이고, 이때 채무자 누구예요? 채무자가 저당권자예요, 저당권 설정자예요?
저당권자가 돈 빌린 거예요. 저당권자가 돈 빌리고, 그 다음에 질권자 되겠지요. 질권자 병이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이 등기 의무자고 질권자 등기 권리자지요. 이해됐어요? 그럼 권리질권 등기는 주등기로 한다, 부기등기로 한다? 부기등기로 합니다. 자, 무슨 등기로? 부기등기로. 그래서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요. 권리질권 등기 할 때는 인감증명을 제출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왜 안 하냐 볼게요. 우리 인감증명 아까 배웠죠?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일 때 인감증명 넣는다 했죠? 근데 여기 봐요. 등기 의무자가 저당권자니까 소유자예요, 소유자 아니에요? 소유자가 아니지. 그러니까 인감증명을 넣는다, 안 넣는다? 안 넣습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볼게요. 자, 44번. 1번. 권리질권 등기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목적으로 하여 설정된다. 맞죠? 2번에 권리질권 등기는 저당권에 부기등기한다. 맞죠? 권리질권 등기는 권리질권자, 권리자, 저당권자, 의무자. 맞죠? 자, 3번, 4번 맞고요. 자, 5번 한번 봐요. 방문 신청 시 권리질권 계약서와 저당권의 등기 필정 인감증명 제공한다. 틀렸죠? 인감증명은 제공 안 합니다. 왜 제공 안 해요? 등기 의무자가 저당권자니까 소유자예요, 소유자 아니에요? 소유자 아니지? 소유자 아니니까 인감증명 넣는다, 안 넣는다? 안 넣습니다. 다시 앞에 되돌아올게요. 자, 그 다음에, 자, 다 됐고. 자, 42번 볼게요. 42번. 저당권 등기에 대한 설명이다. 자, 틀린 것은입니다. 전세권, 저당권은 목적이 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소유권에 대한 저당권은 주등기고,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은 부기등기지요. 지분에 대해 저당권 할 수 있고, 저당권 이전 등기할 때 저당권 채권에서 이전 뜻을 적어줘야 되고, 4번 한번 봐요. 지상권 목적은 저당권 등기는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부기등기지. 우리 아까 했잖아. 소유권에 대한 저당권은 무슨 등기고? 주등기고, 지상권,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은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죠. 5번은 일괄 경매, 요거는 민법에 나오니까. 자, 일단 그렇게 하시고, 다 뒤로 넘겨봅시다. 권리질권 했고, 환매권 여러분이 하시고요. 46번, 47번, 48번. 자, 여기 무슨 등기 나와요? 신탁 등기 나오죠. 신탁 등기 나옵니다. 자, 신탁 등기 나오는데, 자, 볼게요. 자, 요즘은 그 신탁이 오히려 시험 잘 나오더라고요. 신탁이. 시험 잘 나오던데. 자, 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 이렇게 어느 아파트가 있는데 이걸 재건축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재건축할 아파트 주민들이요, 세금을 제껴놓고 재건축하겠어요? 뭐 정비사업적으로 결정해서 그게 맡기고 하겠어요? 맡기고 하겠지. 그럼 요 사람을 뭐라 합니까? 요 맡기는 사람을 신탁자라 합니다. 다른 말로는 위탁자가 하지요. 자, 이렇게 정비사업조합에 맡겨요. 요 맡기는 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 수탁자라 하지요. 그럼 둘 사이에 무슨 계약을 하느냐? 신탁 계약을 합니다. 자, 신탁 뭘 한다? 계약을 해서 보존이나 설정이나 이전을 합니다. 근데 우리 법에 보면요, 보존 설정 있지만 대부분은 이전입니다. 근데 만약 이전하면 어떻게 돼요? 계약에 의한 이전은 뭘 받아야 된다? 금인을 받아야 되죠. 요거는 금인 안 받습니다. 안 받고. 자, 그래놓고 이제 등기 어떻게 하냐 볼게요. 자, 1번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자, 주민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됐죠. 그 다음 2번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신탁 등기를 하고요. 이 등기 원인은 신탁 계약입니다. 신탁 등기하고, 이게 수탁자를 적어주고, 여기에 정비사업자고 적어주면 수탁자, 정비사업자고 적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신탁원부 첨부합니다. 신탁원부 제7로 이렇게 첨부해요. 자, 그럼 우리 아까 했는 거 있죠? 요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는 어떻게 한다? 동시에 하지요. 동시에 하고,
별개의 신청 정보로 켜서요. 동일한 신청 정보 켜서요. 동일한 신청 정보지. 동일한 신청 정보고, 신청 정보고, 그 다음에 봅시다. 자, 그리고 요 신탁 등기 있죠. 요 중요합니다. 신탁 등기나 신탁 등기의 말소 있죠. 말소는 누가 신청하느냐? 수탁자가 단독 신청합니다. 자, 신탁 등기나 신탁 등기의 말소는 누가 신청한다? 수탁자가 무슨 신청한다? 단독 신청합니다. 근데 자, 수익자가 신탁자를 대위하여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 등기 할 수 있어요.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대위는요. 대위는 동시 신청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자, 대위는 동시 신청에 대한 규정이 있다, 규정이 없다. 규정 없습니다. 이런 만약에 대위할 때 동시 신청한다 하면 X입니다. 규정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합니다. 신탁 등기나 신탁 등기 말소는 공동이다, 단독 신청이다. 단독 신청입니다. 단독 신청이고. 그 다음에 요 수탁자부터 등기됐죠. 등기되면 대외적으로 소유권자는 누구로 봐요? 수탁자로 봅니다. 수탁자로 보니까 이런 물어볼게요. 수탁자 보더라도 수탁자의 고유재산이에요? 고유재산 아니에요? 고유재산 아니지. 신탁의 목적하에 있는 재산 아니에요. 제 말 이해돼요? 근데 고유재산 아닙니다. 그럼 만약에 A라는 있죠. A라는 인테리어 업자가 있죠. 인테리어 업자가 공사 대금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신탁자 재산 압류돼야 돼요? 수탁자 재산 압류돼야 돼요? 그 이제 수탁자 재산에 대해서 뭡니까? 압류나 가압류 들어가야 돼요. 가압류다. 고유재산 아니에요. 아니고. 수탁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재산 소유 관계는 합의로 봅니다. 합의로 보니까 등기부에 합의의 뜻을 기록하고 지분은 기록한다, 안 한다? 지분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등기부에 기록 안 해요. 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분 처분이 제한되니까 지분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탁원부 있죠. 요거는 뭡니까? 신탁원부는 광의의 등기부고 영구보관합니다. 영구보관하고 요거 중요합니다. 이 신탁원부가요. 하나의 신탁원부에서요. 저기 주민들 다 소유자 다 다르죠. 성명주소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의 신탁원부가 아니고요. 매 부동산마다 별개의 신탁원부를 작성합니다. 자, 매 부동산마다 뭐라고? 별개의 신탁원부를 작성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자, 문장 풀어볼게요. 46번 한번 봐요.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 신청할 수 있다. 맞죠? 그 다음 2번에 수익자,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 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지요. 자, 여기 봐요. 있다잖아요. 대위하여 할 수 있다 했죠. 할 수 있는데 옆에다 적어놔요. 대위할 수 있다는데 대위할 때는 동시 신청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적어놔요. 대위에서 할 때는 동시 신청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적어놔요. 적어놓고 2번 틀렸죠. 2번 3번 수탁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재산 소유 관계는 합의 맞죠? 그 다음에 신탁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 동시에 동일한 신청 정보 맞죠? 맞고 그다음 신탁원부를 제공해야 되고 신탁원부 제공할 때 옆에 적어놔요. 하나의 신탁원부다. 매 부동산마다 별개의 신탁원부다. 매 부동산마다 별개의 신탁원부입니다. 적어놔요. 하나의 신탁원부다. 매 부동산마다 별개의 신탁원부다. 매 부동산마다 뭐라고? 별개의 신탁원부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또 뒤로 넘겨봐요. 자, 그 다음에 47번 문제. 신탁등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1번 신탁등기 시 수탁자가 각각 어린 경우 등기한 신탁재산에 대해서 각각 어린 합의인 뜻을 기록한다. 맞죠? 그 다음에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와 함께 신탁등기, 말소등기 할 때는 하나의 말소등기는 동시에 합니다. 동시에. 맞고 그 다음에 수탁자의 등기 신청은 해당 구성의 권리의 설정 이전 보존 등기가 동시에 한다. 맞죠? 그 다음에
신탁재산의 일부가 처분되어 권리전 등기와 함께 신탁 변경할 때는 자, 동시에 하니까 각기 다른 순위번호예요. 동시에 동일한 순위번호예요. 동일한 순위번호고 4번 틀렸고 그 다음에 48번 자 신탁 등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신탁재산 소개된 부동산의 신탁 등기는 수탁자 단독 맞죠? 맞고 2번 수익자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여해 신탁 등기할 수 있다. 맞죠? 3번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 자 공유예요 합유예요? 합유지. 합유의 뜻을 기록해야 됩니다. 자 4번 등기관이 신탁 등기할 때 신탁원부고 이때 신탁원부는 등기결 일부로 한다. 맞죠? 그 다음에 5번 신탁에 대해서 신탁부상 등기원을 신탁원을 이전 등기할 때는 목적항시 농지 넣어줘야 됩니다. 계약의 이전이니까 뭘 넣어야 된다? 농지 지도자에 넣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9번 볼게요. 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입니다. 소유권에 관한 가압류는 주등기죠. 근데 지상권 전세권에 관한 가압류는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지요. 그 다음에 2번 여러분 처분 금지 가처분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팔 수 있어요? 못 팔아요? 팔 수 있다 했죠. 팔 수 있으니까 2번 틀렸죠. 지상권 등기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촉탁 등기니까 가압류의 말소도 무슨 등기다? 촉탁 등기입니다. 가압류가 촉탁이니까 가압류 말소도 무슨 등기다? 촉탁 말소입니다. 3번 틀렸고 여러분 처분금지 가처분이죠. 금전채권 피보전 여러분 우리가 가압류는 대상이 뭐예요? 대상이 금전채권이죠. 가압류가 금전채권이에요. 가압류는 대상이 무슨 채권? 금전채권. 그리고 가압류 등기할 때 있죠. 가압류 등기할 때 등기부에 청구 금액이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지. 등기부에 청구 금액 나오는 것은 무슨 등기다? 가압류입니다. 가압류. 그러면 가처분 등기 있죠. 가처분 등기는 대상이 뭡니까? 계생물, 다툼이 되는 물건이죠. 그리고 등기부에 뭐가 나와야 돼요? 등기부에 청구금액 나오는 것은 가압류고, 그렇지. 그 등기부에 뭐가 나옵니까? 등기부에 피보존 권리. 피보존 권리가 뭐예요? 뭐 소유권 이전 소송, 소유권 말소 소송, 그 다음에 금지사항이 나와야 돼요. 금지사항. 양도, 담보 제공 등 일체의 뭡니까? 처분을 금지한다. 금지사항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가압류는 등기부에 뭐가 나와야 된다? 청구 금액이 나와야 되고, 가처분은 피보존 권리와 뭐가 나와야 된다? 금지사항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틀렸고 지분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 되죠. 지분에 가압류 가처분 되는데 부동산 일부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했죠. 답은 5번입니다. 5번. 자, 그 다음에 51번부터 한번 풀어볼까? 자, 51번 한번 볼게요. 51번 풀고 50번 풀어볼게요. 51번 풀고 50번 풀어볼게요. 알겠죠? 자, 볼게요. 좀 안 더워요? 에어컨 좀 크지? 자, 봅시다. 을 소유 건물에 대해서 자, 봅시다. 지금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이 됐어요. 을 소유 건물에 대해서 대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갑의 가처분이, 자, 그러면 2번 갑의 처분 금지 가처분이 됐어요. 여기 1번 됐고 2월 1일 됐다. 그 다음에 갑이 을을 등기 의무자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자, 갑이 을을 등기물 소유권 이전 신청할 때 건물에서는 제3자 명의 전 단독으로 등기 말소할 수 있는 것은, 자, 봅시다. 그럼 처분 금지도 가처분 됐죠. 그 다음에 됐고, 여기 언제 됐어요? 등기되었다. 가처분 2월 1일 등기됐죠. 2월 1일 등기됐고, 그러면 그 갑이 을을 등기면, 그러면 쉽게 말해가 갑이 소송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러면 성소로 인한 소유권 등기하려고 해요.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2013년 1월 7일 날 등기된 가압류. 자, 그럼 1월 7일 날 지금 뭐가 됐어요? 가압류가 됐죠. 가압류되고, 그 다음에 6월 7일 한 경매 있죠. 그럼 여기에 6월 세 번째, 자, 여기에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합니다. 감명의 소유권 등기 하는데, 6월 7일 날 경매가 들어왔죠. 자, 그러면 요거 말소해요? 말소 안 해요? 말소한다? 말소 안 한다? 말소 안 하죠. 왜냐하면 봐요. 가처분 언제 됐어요? 2월 1일 됐잖아. 근데 월인되는 것이, 이거는 월인 후지만 월인되는 것이 가압류잖아요. 이게 문제잖아. 그럼 이거 말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습니다. 말소 못해요. 이유 알겠어요? 월인되는 것이 뭡니까? 가처분보다 문제잖아요. 그러면 경매는 말소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1번 말소 못해요. 말소 못하고, 그 다음에 2번 한번 봐요. 1월 8일 똑같은 원리죠. 1월 8일 가압류보다 먼저지요. 가처분보다 먼저지요. 경매가 나중에 들어오더라도 말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지요. 없고, 세 번째,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해서 뭡니까? 4월 1일 가백에 대항할 수 있죠. 대항할 수 있으니까 말소 못하지요. 말소 못하고, 1번, 2번, 3번은 다 말소 못해요. 그리고 5번 한번 봐요. 1월 9일 등기된 건지당권. 자, 그러니까 이거 가처분보다 먼저죠. 먼저니까 역시 임의경매도 말소 못하죠. 말소 못하고. 근데 4번은 담보물건이 아니잖아요. 그냥 계약이잖아요. 계약이니까 뭡니까? 이전 등기는 뭐예요? 8월 1일이니까 말소할 수 있겠죠. 그럼 답이 몇 번이 된다? 4번이 됩니다. 4번 되고. 자, 그 다음에 50번 문제 한번 볼게요. 등기 신청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볼게요. 1번.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된 후에 가처분 의무자를 채무자하여, 자, 일단 이거부터 한번 볼게요. 잠깐 요거부터 먼저 한번 보고 볼게요. 자, 지금 처분 금지 가처분 됐죠. 되고 난데 지금 갑이 소송했어요. 그런데 가처분 되고 난데 을이요. 자, 세 번째, 병한테 팔 수 있어요? 못 팔아요? 가처분 되고 난 뒤에 을이 병한테 팔 수 있어요? 못 팔아요? 처분 금지 가처분 되고 난 뒤에 팔 수 있어요? 못 팔아요? 팔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안방 접근 금지 가처분 되더라도 남편이 술 먹고 안방을 넘어올 수 있어요? 못 넘어와요? 넘어올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예를 들면 돼요. 제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자, 팔았습니다. 병한테 소유권을 했죠. 하고 난 뒤에 이제 9월 10일 했습니다. 그래놓고 갑이 11월 10일 날 소송에서 이겼어요. 그러면 성소로 인한 무슨 등기 하겠어요? 소유권 등기 하겠죠. 자, 그러면 4번 감명의로 소유권 등기 하고요. 자, 이 잘 봐요. 처분 금지 가처분 이후에 뭡니까? 요 등기 있죠. 이 가처분 알고 들어갔잖아. 무슨 신청 말소예요? 단독 신청 말소입니다. 원칙입니다. 무슨 신청 말소? 단독 신청 말소고, 그럼 당해 가처분 등기 있을 필요 없죠. 있을 필요 없이 당해 가처분 등기는 무슨 말소다? 직권 말소입니다. 자, 당해 가처분 등기는 무슨 말소? 직권 말소. 이게 기본 매수입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기본 매수고. 자, 그래놓고 이제 볼게요. 1번 한번 볼게요. 1번.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된 후에 가처분 의무자를 등기 의무자하여 소유권 인정 등기. 그러니까 갑이 이겼다는 거예요. 갑이 이겼으니까 감명을 이전 등기합니다. 의무자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는 가처분 채권자는, 그러니까 그 가처분 등기에 마쳐진 등기 전부의 말소를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왜 그래요? 봐요. 잘 들어봐요. 여기에 만약에 아까 경매가 들어왔죠. 경매가 들어왔잖아. 또 여기에 뭡니까? 2번에 3월 4일 날 전세권이 들어왔어요. 그럼 다 가처분을 알고 들어왔죠. 무슨 말소? 단독 신청 말소죠. 원칙은 단독 신청 말소예요. 말소지만 예를 들어 이거 한번 봐요. 아까 전부 좀 틀렸어요. 왜냐하면 경매는 6월 10일 들어왔죠. 근데 원되는 것이 만약 1월 7일 가압류 같으면 요거 말소해요? 말소 안 해요? 말소하지 않죠. 이해돼요? 원인되는 것이 가처분보다 앞서요? 뒤서요? 앞서잖아. 그럼 이거 말소 안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있으니까 이게 전부 말소한다 하니까 틀렸죠. 틀렸습니다. 말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번 틀렸고, 그 다음에 2번 가처분 채권자가 가처분 등기 후에 말소를 신청할 때는 가처분에 대한 실효를 원인으로 해야 되고, 자 3번 한번 봐요. 가처분 채권자의 말소 신청에 따라 가처분 등기 후에 말소할 때는 아까 했죠. 당해 가처분 등기는 무슨 말소? 직권 말소겠죠. 당해 가처분 등기는 무슨 말소? 직권 말소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등기 원인을 경정한 등기는 단독 신청할 때는 단독으로, 공동일 때는 공동으로 해야 되고, 그거까지 하고 답은 1번입니다. 하여튼 답이 1번이고, 그 다음 또 뒤로 넘겨볼게요. 그 다음에 53번, 54번, 55번, 56번 나오지요. 자, 찾았어요? 자, 요건 내가 요걸 문제 푸는 거보다 요걸 총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총정리를. 자, 봐요. 자, 우리 아파트 등기 있죠? 여러분 기억납니까? 우리 아파트 등기할 때 구조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과 소유자의 의사가 있을 때는 구분을 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구조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이 있을 때 구분 건물로 등기하여야 한다. O다 X다. X지. 구분 건물로 등기하고 안 하고 누구 마음? 소유자 마음이죠. 자, 구분 건물로 등기하고 안 하고 누구 마음이다? 소유자 마음이에요. 자, 지금부터 대지권 등기를 어떻게 하냐 볼게요. 제가 이 대지권 등기가 나오면은요, 어렵게 나올 수도 있고 쉽게 나올 수도 있어요. 어렵게 나오면 손도 못 댈 수도 있고, 쉽게 나오면은 요 정도만 하면은요 쉽게 맞출 수 있어요. 제 말 아시겠어요? 자, 봅시다. 아파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좀 쉽게 나오는 경우인데, 자, 아파트가 1층, 2층, 3층, 4층, 5층 이렇게 있죠. 우리가 요거 101호, 102호, 103호, 우리 요걸 무슨 부분 칸다? 전유 부분 카지요. 무슨 부분? 전유 부분. 요건 전유 부분이고, 공용 부분은 뭡니까? 나하고 남하고 같이 쓰는 거지요. 그럼 공용 부분 두 가지 있죠. 구조상 공용 부분과 규약상 공용 부분 있죠. 구조상 공용 부분은 아파트의 복도, 계단, 옥상, 비상구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등기 안 됩니다. 근데 규약상 공용 부분은 표제부에 등기하지요. 자, 무슨 부에? 표제부에 등기하고, 그러니까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는 각구와 을구가 없는 등기부 있을 수 있다. 오죠. 규약상 공용부는 뭐밖에 안 두니까? 표제밖에 안 두니까. 제 말 이해됩니까? 근데 만약에 규약상 공용부를 요걸 폐지하지요. 폐지하면 각구의 보존 등기예요? 이전 등기예요? 보존 등기하지. 아무것도 없으니까. 무슨 등기한다? 보존 등기합니다. 각구의 이전 등기한다? 보존 등기한다? 보존 등기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제 대지권 등기 어떻게 하냐 볼게요. 자, 우리 아파트에 건물 등기가 있습니다. 한 동 건물에 표제부가 있고, 그 다음에 101호, 102호, 103호 전유 부분이죠. 101호에 표제부, 각구, 을구 이렇게 있습니다. 전유 표제부, 각구, 을구 있고, 토지 등기부 있죠. 토지 등기부에 표제부, 각구, 을구 이렇게 있습니다. 자, 한동물 표제부 이거 기억납니까? 이게 1. 여기에 뭘 적어요? 소재지번 적고 1층부터 5층까지 한동 전체는 사실 적죠. 그 다음에 전유 표제부 1 뭐를 적어요? 여기에 소재지번 적어요? 안 적어요? 안 적지. 여기 중국대잖아. 소재지번 안 적습니다. 103호에 구조면 적죠. 자, 됐고 이제 대지권 등기 어떻게 하냐 볼게요. 한동물 표제부 요 밑에 1 바로 밑에 1 해서 뭡니까?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등기합니다. 여기에 뭐가 있냐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기연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전유 표제부 밑에다가 뭡니까? 대지권의 표시를 등기하지요. 종류, 소유권 대지, 비율, 전체면 자기면 나가는 거 2월 10일 합니다. 자, 여기 대지권 등기예요. 그럼 대지권 등기 어디예요? 한동 건물 표제부와 어느 표제부? 전유 부분 표제부에 합니다. 자, 신청에서 주등기를 하지요. 이 주등기잖아. 표제부는 다 주등기예요.
자, 그럼 대지권에 대한 뜻이 뭐예요? 대지권을 등기하려면 이제 전유분과 분리처분 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분리처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어디 한다? 한동건물 표제부, 어느 표제부? 전유분 표제부에 신청해서 무슨 등기로? 주등기로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시험 잘 나오죠. 토지등기부입니다. 이게 시험 단골입니다. 각구에 있지요. 여기에 소유권 대지가 있고요. 여기에 1,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대지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건물 표시합니다. 자, 그러면 이 건물에 지금 대지권 등기 돼서 안 되세요? 돼 있잖아. 토지 등기에 나와요. 건물 표시 돼 있으면 이 토지와 이 건물은 따로따로 처분할 수 없어요. 없지. 이게 뭐냐면, 이렇게 적어주는 것이 뭐냐면, 대지권이, 이게 시험 잘 나옵니다. 있다는 뜻에 등기합니다. 자, 요거 시험 잘 나옵니다. 어디 한다? 토지등기부입니다. 어느 등기부? 토지등기부. 자, 토지등기부. 각구나 을구에 직권으로 무슨 등기를 한다? 주등기를 합니다. 요거 시험 잘 나옵니다. 요거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어디 하느냐면, 대지권 뜻에 등기 어디 하느냐? 어느 등기부다? 토지등기부. 표제부 하면 안 돼요. 토지등기부 각구나 을구에 직권으로 무슨 등기를 한다? 주등기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대지권 등기 됐죠? 이제 전유부와 분리처분 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그럼 여기에 주의할 것은, 요 대지권 요 비율이지, 비율. 비율이니까 지분의 성격이 있죠. 그럼 여러분, 요 대지권 자체에다가 전세권 등기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가 지분의 전세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런데 대지권이 설정된 토지나 건물에다간 전세권이 돼야 안 돼요? 되지요. 전세권 되더라도 소유자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니까 됩니다. 그리고 자, 요것도 기억해요. 그 문제집이 있는데, 여기에 전유분 표제부에 있죠. 여기 1밑에 이 별도 등기 있음, 이렇게 합니다. 요건 그냥 외워요. 별도 등기 있으면 어디 하느냐? 여기 시험 잘 나옵니다. 어디 하느냐면, 전유분 표제부에 합니다. 전유분 무슨 부에? 표제부에 합니다. 표제부에 직권으로 주등기를 합니다. 자, 별도 등기 있으면 등기는 어디 한다? 한동건물 표제보다 전유분 표제보다 전유분 표제부에 직권으로 무슨 등기를 한다? 주등기를 합니다. 자, 무슨 권으로? 직권으로 주등기를 합니다. 다시 여러분, 대지권은 전유분하고 분리처분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전유분 대지권하고 전유분 분리처분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여러분 53번 문제 한번 봐요. 53번 53번에 2번 한번 볼게요. 대지권에 대한 전세권 등기 하지 못한다. 방금 했죠? 자, 대지권은 지분의 성격이 가져오니까 전세권 된다 했어요, 안 된다 했어요? 안 된다 했죠? 근데 3번 한번 봐요.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 등기 규례는 건물만에 관한 전세권 등기 할 수 있다, 맞죠? 그 건물에 대한 토지만에 대해서는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지요. 맞고. 자, 4번 한번 봐요. 건물의 등기 기록에 대지권 등기 했죠. 권리의 목적인 토지 등기 기록 중 표제부에 대지권이 있다는 뜻을 등기한다. 틀렸죠? 자, 봐요. 우리가 대지권에 있다는 뜻을 등기 어디 한다? 표제부에 토지 등기 각골구예요. 각골구, 직구주 등기 시험 잘 온다 했잖아. 어느 등기부? 토지등기부 무슨 구? 각구나 을구에 직권으로 무슨 등기를 한다? 주등기를 합니다. 됐어요? 됐고. 자, 4번 틀렸죠? 자, 그 다음에 54번 볼게요. 구분건물 등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입니다. 구분건물 등기기록은 한동 전체를 표시하는 표제부와 개개의 구분건물에 대한 각구 을구 틀렸죠? 여러분, 우리 전유부는 각골구 있어요? 표제부도 있어요? 표제부도 있지. 표제부도 있습니다. 1번 틀렸고. 그 다음에 2번. 대지권 등기 전은 뭐예요? 가능하다겠죠?
가압류, 가첩은 다 됩니다. 다 됩니다. 허용된다 맞고. 자, 3번 대지구에 따뜻했던 경우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만을 대하면 저당권들이 못하죠. 분리처분 돼버리니까 못합니다. 상가금을 일정한 요건을 해서 구분을 할 수 있고요. 규약상 공용 부분은 뭐 만든다? 표제만 둔다 했지요. 표제만 두고 옆에다가 요거 적어놔요. 규약상 공용을 폐지하면 규약상 공용부분을 폐지하면 각 구에 무슨 등기한다? 보존 등기합니다. 규약상 공용 부분을 폐지하면 각 구에 무슨 등기한다? 보존 등기합니다. 적어놓고 그 다음에 자 56번 한번 봐요. 56번도 몇몇 똑같은 문제가 나왔네. 56번 4번 한번 봐요. 4번에 56번 건물 등기, 대지권 등기 했죠.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 등기 중에 표제부의 대표에 따라서 등기예요. 토지 등기 갖고 올구예요. 갖고 올구지. 자, 표지 등기가 뭐라고? 갖고 올구입니다. 그리고 55번에 5번 한번 봐요. 5번. 5번에 보면 대지권 등기 했죠. 그 토지에 가압류 있을 때 별도 등기 따뜻한 등기 있죠. 어느 부분 표제해야 한다? 전유분 표제. 왜 하나요? 별도 등기 따뜻한 등기는 어디에 한다? 전유분 표제부입니다. 여기 시험에 한동금을 표제 이렇게 잘 나옵니다. 자, 한동을 표제보다 전유분 표제보다 전유분 표제부입니다. 자, 한동을 표제보다 전유분 표제보다 전유분 표제부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칠판 봐요, 칠판. 요것도 시험 나온 적 있는데, 칠판 한번 봐요. 우리 아파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파트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1층, 2층, 3층, 4층, 5층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등기부 한번 볼게요. 한동 건물에 표제부가 있죠. 표제부 있고, 그럼 101호에 표제부 각구 얼구, 102호에 표제부 각구 얼구, 103호에 표제부 각구 얼구, 이렇게 총 몇 개 있어요? 몇 개? 15개 있잖아. 5층이니까. 몇 개? 15개 있죠. 355 맞지? 15개입니다. 맞잖아. 355. 355 맞습니다. 우리 부동산 등기법은요. 요것도 시험 나온 적이 있어요. 부동산 등기법은 우리 부동산 등기법은 이거 전부 다를요. 1등기 기록으로 봅니다. 자, 전부 다를 뭐로 본다? 1등기로 봐요. 그럼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물건이 1개예요? 15개예요? 15개잖아. 근데 등기부로 1개로 보니까요. 형식적으로 1부동산 1등기를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키지. 자, 하여튼 전부 다를 뭐로 본다? 1등기로 봅니다. 근데 이거 한번 봐요. 내가 102호에 대해서 있죠. 등기부를 열람한다든지 또는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하지요. 그때는 이거 전부 다 내줘요? 아니지. 그럼 이거 전부 다 내주면 트럭 한 대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15층 아파트 같으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한동건물 표제부와 102호의 표제부 각구 얼굴을 뭐로 본다? 1등기 기록을 본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102호 등기부 뗄 때는요, 요거하고 요것만 떼서 내준다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의신청 요거는요, 나중에 우리 문제풀이, 모의고사 문제풀이 할 때 할게요. 요까지 다 하고. 자, 그리고 이제, 시험이 며칠 남았어요? 50 며칠? 6일. 56일 시간 충분합니다. 충분하니까, 알겠죠? 그리고 내가 당부에 말씀드리는 거는요, 2차 과목 있잖아요. 너무 어렵고 이런 거는요, 빼버려도 돼요. 빼버려도 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1차에, 우리 1차 다 시험이 많기 때문에 1차에 좀 신경을 많이 써요. 실제로 내가 공부 한번 해보니까요, 1차가 더 어려워요. 민법도 어렵고, 개론도 어렵고, 2차는 뭡니까? 완전히 그 암기력과의 싸움 같더라고. 암기력과. 그래서 2차는 주교사법을 약간 80점 맞아버리면요, 나머지는 뭡니까? 꽈락만 면하면 되잖아요. 근데
저 1차 같은 경우는요, 이 개론도 어렵고 민법도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1차에 좀 신경 쓰고요. 시간은 충분하니까 지금부터요, 하루에 학원 오는 날은 하루 8시간, 학원 오지 않는 날은 하루 12시간 정도 공부해요. 알겠죠? 자, 봅시다. 자, 12시간 해도요, 여러분, 한 번 책상에 앉으면 보통 몇 시간 앉아있어요? 책상에 딱 앉아있으면, 공부하면. 한 2시간 앉아있어요. 2시간 앉아있으면 화장실에 5분 가면 돼요. 5분. 5분 가면 10시간 넘잖아요. 그러니까. 자, 수고했습니다.